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만났고 뭘 했는지가 내 뇌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스승인 플라톤이 만든 플라톤의 동굴 이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쇄골황이 풀려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보니까 사제들도 없어요. 자기가 진짜라고 믿었던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와우, 풀칼라예요. 야, 내가 본 게 있는데 이런 세상이 있어.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울트라 셀프 강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1일이라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자면 이상한 리뷰 앨리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세계 석학들, 베스트셀러 작가들, 그 다음 동기부여 자기개발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다.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서 진짜고 어떤 기준에서 가짜입니까? 이 생각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사람은 바뀔 수 있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믿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내리막길 상황이고요. 그래서 모두가 뭘 하고 있죠? 열심히 페달링을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갑자기 슈퍼맨으로 해서 페달링을 안 하고 몸을 펴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오토바이 탄 사람도 이길 정도로 빨리 내려갔죠. 자, 저는 이게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걸 인생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 학자가 되자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이해해 봅시다. 모두가 열심히 삽니다. 인정하십니까? 여기서 열심히 산다는 거는 다 6시에 일어나서 새벽 첫차 탄다는 뜻이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르기 위한 열심을 합니다. 맞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걸 열심히 찾습니다. 거봐, 안 된다고 했잖아. 내리막길인지 오르막길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열심히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자각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나 아침에 그렇게 일찍 열심히 해서 선배님 막 자리돌도 닦아놓고 커피 뭐 드실 거예요? 막 이런 거 시키는 거 다 했는데 근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연봉보다 좀 낮고 좀 저평가되어 있고 좀 서운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회사에서 원하는 코드에 내가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더러운 세상인 것도 있어요. 그죠? 에이, 집값 오른 더러운 세상. 그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믿었던 나의 방식, 성격,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울트라 셀프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오케이. 사회적인 책임이네요. 그죠? 잡 타이틀 같은 거네요. 그죠? 근데 그것만이 나를 설명하진 않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성격, 성향, 나이. 그죠? 내가 생각하는 나를 뇌과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 안에 프로그램된 나는요, 과거의 반영체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어제까지가 과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만났고 뭘 했는지가 내 뇌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나도 모르게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95%라는 숫자가 있는데 95%라는 숫자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과학자가 얘기한 건데 한 사람이 만 35세가 될 때까지 과거 환경으로부터 배운 것들 그것의 95%를 남은 삶 동안 반복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DNA, RNA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만 35세가 되기 전에 작은 성공을 해봤던 사람은 나머지 삶 동안 성공의 맛이 뭔지 아니까 그 맛을 계속 찾아가겠죠.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은 35세 이전에 이루지 못한 어떤 아쉬웠던 게 많았나 봐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면 이 숫자가 지나면 의미가 없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재밌다고 생각한 게 어떤 아내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35, 6세 정도 됐는데 그전에는 막 운전하면서 노래 틀 때 막 최신곡이야 그러면서 뉴진스 막 이렇게 틀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 나이가 되고 나니까 전에 듣던 노래만 계속 틀더라는 거예요. 연애했을 때. 그러면서 막 어때? 그때 괜찮지 않았어 우리? 10년 전에, 15년 전에.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스승인 플라톤이 만든 플라톤의 동굴 이론입니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동굴에서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 동굴벽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실체가 아닌 불빛을 통해서 투과되는 이 상, 이미지죠. 2D예요. 이것이 진짜라고 믿고 있어요. 평생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쇄골황이 차져 있습니다. 밖으로 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자기 동굴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벽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죠. 쇄골황 차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 사제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물건의 실체를 들고 있고 빛을 통해서 이 벽에 상을 맺히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쇄골황이 풀려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보니까 사제들도 없어요. 35살까지 가정해볼게요. 자기가 진짜라고 믿었던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와우, 풀칼라예요. 그 어떤 비싼 테레비보다 더 풀칼라, 실제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보여요. 왜? 바람의 결에 따라서 이 잔디가 움직이고 눕고 펴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도 느껴지고 냄새도 납니다. 너무 놀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얘기하죠. 야, 내가 본 게 있는데 이런 세상이 있어.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보고 싶어? 성공하신 분이네요. 주변에 그런 분들만 있나 봐요. 이제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35세까지 배웠던 걸 남은 평생 반복한다 그랬죠. 그런 게 어딨어. 여기가 제일 안전하고 편한 곳이야. 그 얘기를 듣고 이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남아있을 확률이 더 높겠죠. 5%는 미친 사람, 그죠?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만의 동굴이 만들어집니다. 내 개념 안에서. 여기는 안전해.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이 맞아. 그래서 그 결에 맞는 정보와 결에 맞는 말투, 어투, 행동을 하는 사람들하고만 사귀게 됩니다. 우리 뇌는요, 익숙한 걸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는 얘기 또 한번 해볼게요. 선사시대예요. 그때는 부족을 이루고 있었죠. 부족이 좀 더 발전하면 도시국가가 되기 이전에 좀 더 큰 부족이 되죠. 그래서 부족이 작았을 때는 울타리가 이만했는데 이제는 거기보다 더 가족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집을 더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더 넓히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되죠?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을 탐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기를 들고 나와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때 당시 최신 무기예요. 아셨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안전했던 그 존을 떠나서 용감하게 나오는데 이쪽에서 곰이 출현합니다. 곰이 나타난다는 건 내 목숨에 위협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떡하죠? 큰일 난 겁니다. 곰과 같은 위험 요소는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죠. 그죠? 이 부정적인 것에 더 빨리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인간의 뇌는 이 선사시대 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기술은 발전했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놀라죠. 어떻게 해요? 놀란 가슴을 쓸어안고 친구한테 갑니다. 옆집 김아무개한테 가요. 얘기 좀 들어봐. 내가 그날 나갔다가 죽을 뻔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를 하면서 뇌의 어떤 영역의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나한테 익숙했던 뉴런이 더 익숙하게 나한테 익숙한 정보들만 내가 더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brain to brain connecti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읽고 만나고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대표님들 만나면서 저도 나름의 어떤 삶의 영역이 있겠죠. 그런 걸 하면서 이거 진짜네라고 믿고 알게 됐던 제 뇌가 활성화됐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하다고?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하지 않다고 믿으시면 그대로 될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신경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여기 가지가 하나 있고 여기도 가지 하나 더 있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가지가 뻗쳐나가는 것처럼, 그죠? 어떤 괴물이 있어요.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혼자 이렇게 자가번식하는 베놈 같은 영화 보시면, 그죠? 그런 것처럼 두 개가 뻗쳐서 둘이가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뉴런이 서로 만나지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이것이 좀 더 심해지면 이렇게 두껍게 신경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마치 우리나라 교통망 같죠? 자, 그럼 기억이란 무엇일까요? 기억이 뭐죠, 선생님? 과거의 일입니까? 기억은요, 배운 것을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배움은요, 기존에 갖고 있던 내 뉴런을 끊어내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안 좋은 습관이나 어렸을 때 상처나 트라우마가 이걸 끊어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배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education의 라틴 어원은 educare이에요. educare는 꺼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디서 꺼내요? 두 글자. 동굴. 이해하셨죠? 아까 나는 누군가라고 얘기했는데 대부분 내가 나를 설명할 때는 성격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학부모님들끼리의 모임에 가보면은 자기소개를 하면 되는데 가서 우리 아이는 학원 3개 다니고요. 자기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애기의 얘기해요. 근데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를 합니다. 진짜 나는 이런 성격이고 이런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활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 구성원의 어떤 확장으로 나를 생각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문화에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본질은. 나를 이루는 성격의 기본 단위는 생각과 감정입니다. 거기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반복하게 돼요. 어떤 생각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더러운 세상, 기득권만 잘 되는 세상,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런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정보라는 것이 필요하다.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 이것을 배움이라고 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갖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재산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것은 바로 인사이트,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 한 분야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이죠.